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60년 여자분의 파산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변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물 보관 신청을 하고 환가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주거 이력은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금동, 서초동, 가락동, 신월동, 가락동으로 이제 옮겨 다니시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제 1000에 월 30, 2000에 맨 마지막에 시누이 댁에서 이제 2000에 월 50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요. 직업 이력은 2004년에서 2013년경 농수산물, 도소매, 화장품 등 이것저것 이제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실패 후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식당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탄 경위를 보시면 배우자가 2002년경 이혼 후 2003년에서 2004년경 화장품 판매 사업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10에서 13년경 농산물 도소매 판매업까지 함께 이제 운영을 했지만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이후에는 식당 일용직으로 일한 것 같습니다. 이혼은 2002년 7월이고요. 본인이 있고 부모는 이제 뭐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고, 딸은 이제 시집가서 가정주부로 있고, 아들이 이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1억이고요. 이 사안에서 핵심된 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아들이 33살이라 그랬죠. 근데 보험 해약환급금이 한 2,600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한 시절인 뭐 예를 들어 한 27, 8살부터 들은 보험인 이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아들이 소득으로, 이건 이제 주로 실손보험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충분히 뭐 경제적 자립이 된 상태에서 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삼성생명보험입니다. 해약환급금이 현재 시점으로 요 파산 선고 당시에 2233만원입니다. 근데 이걸 가입한 시점은 2001년이거든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17년 된 보험인데, 이때 17년 전이면 아들이 33살에서 17을 빼면 16세. 고등학생이죠. 결국 이거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변경된 게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채무자도 이걸 갖고 뭐 손가락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시인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한가 범위가 문제죠. 어느 정도 이제 변경 아마 이게 2010년 정도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10년. 변경된 이후에는 아들이 냈다고 하더라도 변경 전에 한 7, 8년 정도는 채무자가 벗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얼마나 한가하느냐가 문제인데, 보험의 어떤 성격상 통상 뒤로 갈수록 해약환급금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낸 사람들이 기여도가 더 높다라고 보고, 초창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따져보면 절반 이상을 환가하기는 불가능하고, 한 3분의 1 정도를 환가했으면 뭐 나름대로 채무자도 큰 불만은 없고, 그래서 700만원을 환가하는 걸로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삼성생명보험은 법원에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 15세, 18세로 당시에 미성년자고, 이거는 변경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도 시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26세 이후에 가입한 거고, 아들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또 해약환급금도 크진 않죠. 한 4, 500만원 빼이 안 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을 보시면 2012년에 13년경 채무자 명의로 1000만원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시누이 명의로 임차보증금 2000에 월 50만원. 이게 사실상 뭐 은닉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환가는 좀 부적절하죠. 어차피 3700만원까지는 집행제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집행제한 3700만원 이하로는 그렇게 설사 누구 명의로 갖고 있던 환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이제 핵심은 보험계약 변경만 남는 겁니다. 아들 명의로 다액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존재한다. 아들 누가 26세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경제활동을 통한 아들이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소득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아들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들이 소득이 나와요.
다만 삼성생명 보험계약은 그 가입 시기가 2001년경이고 채무자도 2011년경 아들 명의로 계약을 변경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해약환급금이 2233만원이고 채무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은 약 10년, 아들이 납입한 기간은 8년이나 보험을 좀 가입하거나 해약을 하고 이제 장기간 들으신 분들은 보험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를 들어 한 20년 정도 보면 절반 정도가 환급됩니다. 환급보험료가 누적적으로 체증하므로 아들의 기여도가 높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700만원을 환가하고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법원도 물론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의 핵심은 보험 해약 환급금도 이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채무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마지막 안전판이죠. 뭐 파산 면책을 하더라도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리면 사실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보험 혜택이라도 받아서 질병을 좀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소득을 못 버는 거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안전판이죠. 생명보험이나 뭐 실손보험. 그래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보험 해약 환급금은 나름대로 이제 채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뭐 150만 원만 딱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고려하면 절반 정도 환가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는 제가 뭐 옛날에 어떤 사건은 6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 뇌경색, 남편이 어떤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고 해서 한 4분의 1인가요? 거의 한 20% 정도만 환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체적인 흐름은 아주 소액을 변경한 경우는 그냥 불문정절하고 넘어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 환가할 만한 수백만 원 내외, 뭐 한 300 이상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관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만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들어오는 경우하고 변경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약간 좀 차별을 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보험 변경과 그 해약 환급금의 범위에 대해서 좀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